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팀입니다. 자, 11월 두 번째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11월 첫째 주 월요일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시장 흐름 양호하게 전개됐는데 코스피 시장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존의 상승 흐름 테마주들이 다소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 아니었나.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의 업종 대표주들이 강하게 오르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이면 건설, 화학, 철강, 기계 뭐 이런 관련 대형주들이 오르면 테마주들이 좀 숨을 죽이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시장이 30포인트나 올랐어요. 그쵸? 체감지수도 굉장히 좋았고, 압도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그에 반해서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668포인트까지 올랐죠?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주식공장 TV에서 다뤄볼 이슈는요, HLB의 작은 날갯짓이 코스닥 시장과 함께 코스피까지 날아오르게 깨웠다라는 어떤 주제를 잡았어요. 자, 지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HLB라든가 또 헬릭스미스, 또 뭐 메지온, 신라젠 이런 이 대형 바이오 관련주들이 잠자코 있었던 잠잠하게 오르던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또한 뭐 삼성 바이오라든가 더 덩치가 큰 이런 바이오 종목까지 깨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을 상승으로 반전시키고 더 이상 악재가 나와도 추세가 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강한 코스닥 시장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러한 코스닥 시장과 함께 코스피 시장도 깨우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이제 거기에 이어서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자 오늘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았는데요. 사실 이 코스피 지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본 바탕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도 중요합니다만 숲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상반기 같이 숲보다는 나무가 더 중요한 장세였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또 꺼내냐면 이 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냄새가 난다. 그런 어떤 감이라든가 그런 느낌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길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자신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단, HLB가 안 되면 장이 없다. 이런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먼저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다른 분들 좀 유튜브 방송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구독자분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되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작지만 여러분들 계속 도와주시는 그 덕분에 구독자 수와 또 좋아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면 되고요. 처음 주식공장장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우측 하단에 있어요. 그쵸? 주식공장 TV 구독하기 누르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방송을 더 성의 있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장기 이동 평균선에 딱 걸려 있는 그런 추세가 여지껏 한 4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그렇죠?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6월 달에 한번 좀 돌파를 시도했다가 또 다시 밀렸고요. 최근 9월 달에도 한번 시도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번에는 돌파를 성공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쵸?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 증시가 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혹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의 이제 합의가 뭐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난 상반기와 달리 삼성전자의 흐름이 달라졌어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5만원 돌파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지수를 받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받치고 있는 삼성전자는 물론 SK하이닉스, 또 바이오주들까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까지 지금 현재 상반기보다 훨씬 낫다. 흐름이 더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흐름이에요.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렇죠? 오늘도 2%나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성바이오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있는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죠. 네, 5일선 살짝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미 장기선을 돌파해서 잠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20만원 언저리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다. 뭐 다른 근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돌파를 시도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큰 추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계속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도 어때요? 네, 장기 이동 평균선 688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였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삼성바이오라든가,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 흐름, 또 삼성전자까지 가세하고 있는 코스피의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뭐 헬릭스미스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HLB도 3일간의 큰 하락을 좀 맞았었고,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앞서 언급해드린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보다는 그나마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때요? 테마주들이 코스피 시장이 아주 상승세로, 오늘 같은 경우에 30포인트 넘는 상승을 보여주니까 어때요? 테마주들이 죽죠. 특히 오늘 5G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5G가 뭐가 있죠? KMW가 있죠. KMW가 오늘 13%나 하락을 하면서 또 코스닥 지수를 깎아먹는, 예를 들어서 저쪽 코스피는 삼성전자랑 바이오 대형주들하고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쵸? 뭐 삼성바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들 괜찮잖아. LG화학, 이런 것들, 셀트리온, 삼성물산, 이런 것들이 대거 오르기 때문에 탄력이 강한데, 코스닥은 바이오를 제외하면, 그죠? 뭐 게임주도 오늘 좀 많이 밀렸고요. 또 KMW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겠는데,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 얘도 같이 갈 거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코스피의 어떤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던 불을 지른 것이 코스닥의 바이오다. 그 중에서도 HLB였다. 제가 HLB라고 말씀드리는 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HLB가 이제 상징적으로. 자, 그래서 시장을 깨웠기 때문에, 지금 뭐 HLB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세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세진 않았지만 시장에 숲이 먼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오늘 11월 4일 날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바닥을 찍었던 날 8월달 한참 더울 때 8월 6일 날, 그죠? 미국이 중국에 무슨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것 때문에 한번 블랙 먼데이라서 막 난리가 났어요. 공교롭게도 그때 지금 8월 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신라젠이 미국 FDA로부터 삼상 중단해라 이제, 이런 권고를 받았던 날이에요.
예, 신라젠이 바닥을 찍었던 날이죠. 볼까요? 날이 8월 6일, 그쵸? 맞죠? 예, 이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들. 10 몇 년 만에 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난 여름에. 자, 그걸 바닥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어떤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예, 오늘도 11월 첫 번째 월요일인데, 완전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8월 달만 해도 여러분들, 진짜 희망이 없었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희망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또 바이오 얘기를 또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이 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K 바이오 쇼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항상 뭐 좋은 얘기들 또 뭐 부정적인 얘기들 또 이렇게 이런 것들 항상 혼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온 거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 K바이오의 쇼크 이 삼상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삼상 실패가 이제는 이번에 강스텐 바이오까지 5번째인가요? 그렇죠? 거기 나오네요. 5월 달에 코오롱 티슈진 4월 5월에 코오롱 티슈진 때 인보사 때문에 인보사 사태라고 할 정도로 6월 달에 HLB 리보세라닙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프리 NDA를 마치고 조만간에 11월 말에 이제 그 사전 미팅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NDA 과정, 또 FDA가 어떤 식으로 또 승인을 할지 이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패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6월 달에 좀 목표치에 미달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8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이 팩사백이 FDA에서 임상 3상 중단을 권고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딱 끝이에요.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9월, 10월에 한 번씩 더 나와요. 9월 달에는 헬릭스미스, 엔젠시스. 이게 이제 위약하고 또 진짜 약하고 혼합 투여로 임상 만족할 만한 결과에 실패했다라고 이제 사실상 실패를 인정을 했죠. 근데 자체적으로 또 임상 3-1 비상이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9월달에 헬릭스미스가 임상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인보사 때 주가가 확 무너졌고요. HLB 때도 한번 쫙 무너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루머가 한번 나왔었죠. 루머 때문에 이틀간 폭락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때 확 떨어졌었고. 근데 헬릭스미스 때는 안 떨어지고 오히려 하루 정도 밀렸다가 바로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가장 가까운 최근에 강스텐 바이오텍이 아토피죠.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3상에서 실패하는 그런 공시가 나왔는데 하한가 하루 만에 하한가가 풀리고 상승반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제는 이 악재가 반영되지 않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뭐 누구의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알 수 없지만 어떤 물리적인 힘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한국 바이오의 쇼크라는 어떤 이 기사의 내용을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만 사실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거 뭐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왜 나오는지 약간 좀 의심도 가고요. 자,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밑거름이 돼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발전이 앞으로 계속해서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바이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투자 심리에 많이 민감하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이오가 어때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이오는 일반 다른 제조업하고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걸 똑같이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잣대를 달리해야 되는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바이오는 사실 상식적인 어떤 이성을 가지고 투자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투기가 있고요. 감정이 들어가고 막.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자리를 잡았어요. 퍼도 안정이 돼가고 있고, 걔네들은 뭐 우리랑 비교 자체가 좀 어렵죠. 그쵸? R&D 투자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뭐 R&D 투자 비용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로슈라든가 존슨앤존스 같은 작년인가요? 작년 R&D 투자 순위 1, 2인데요. 얘들이 R&D 투자에 쏟아부은 자금이 25.5조 원, 25조 5천억 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전체 제약 시장이 22조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두 회사가 25조가 넘어요. R&D 투자만.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갈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지금처럼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그런 걸 잘 지적해 놓은 그런 이제 기사라고 보는데 조금 좀 언짢은 부분도 좀 있었어요.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1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3상이 뭐 4상, 임상 4상까지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임상 단계부터 해서 이제 최종 판매 허가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립니다. 1상만 1년에서 3년 소요된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2상만 2년에서 4년 걸려요. 3상만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이거 합하면 빨라도 10년 최소한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약이 나와서 그게 FDA 승인까지 얻을 때 10년이 최소한 10년은 걸리고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주가가 10년 동안 이걸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기질이라든가 또 시장의 특성상 이게 한꺼번에 반영이 돼요. 이상하게도. 그렇죠? 그거를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임상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IT라든가 이런 기타 제조업이랑 비교한다라는 건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상에서부터 승인까지 여러분 확률이 9.6%밖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1상을 시작해서 신약이 2상 거쳐서 3상 거쳐서 FDA 승인까지 나오는데 10%밖에 안 돼. 여기다 투자하기는 너무 어렵죠, 우리가. 그렇죠? 예. 뭐 나머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 신약이라든가 바이오 신약이 승인까지 가는데 뭐 몇 퍼센트의 확률이 있느냐. 또 3상에서 또 이 판매 허가까지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거기 조금 더 편하게 나와 있죠. 임상 1상에서 2상까지 성공 확률, 2상에서 3상 성공 확률. 여러분 거기 그 LOA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1상부터 해서 이 풍목 허가까지의 성공률을 말하는 거예요. LOA라고 나와 있고 또 NDA, BLA라고 나오는 거는 NDA는 신약, 품목 허가. 그다음에 BLA는 바이오 신약 품목 허가.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그죠? 3상에 성공을 하고 이 3상 성공한 거를 갖다가 지금 품목 허가를 기다리는데 확률이 50%예요. 그죠? 성공 확률이 60% 이렇게 나와요. 5, 60%면 굉장히 높잖아요. 아까 이제 1상에서 2상 가는 건 10%라 그랬는데. 지금 헬릭스미스라든가 메지온이라든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HLB라든가 이런 몇몇 종목군들이 지금 3단계 임상 3상에서 NDA, BLA까지 나와 있고요. 거의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NDA, BLA 승인까지는 80%가 넘고요.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질환군별 성공 확률이에요. 임상의 성공 확률. 그래서 품목화까지 가는 확률. 제일 힘든 게 암이에요. 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암 중에서도 고형암이 혈액암보다 2배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HLB가 뭐예요? 그렇죠. 종양이죠. 종양. 위암. 표적 항암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0% 확률, 성공 60% 확률에 와 있는 애들 11월에서 12월 제약바이오 이벤트들이 이런 거죠. 메지온의 유데나필, 한올바이오파마의 HL03 안구 건조증,
비보존은 저기 장외 거래하는 종목인데 오늘도 한 20% 가깝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그다음 이제 상장 예정되어 있는 SK 바이오팜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참고가 되겠죠. 그죠? 네. HLB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초 FDA 시판 허가 1호 신약이 바로 팩티브라고 하는 예전에 LG생명과학에서 개발한 약이에요. 이게 국내 FDA 시판 허가 1호 약. 그 다음에 국내 신약 1호는 1999년도죠. SK케미칼의 선플라. 근데 애석하게도 얘네들이 다 허가를 받았는데요. 상업 파인 성공 못해서 잘 안 팔렸어요. 네. 근데 참 그렇죠. 10년이나 넘게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결국 FDA 허가까지 따냈는데 안 팔려. 끝이죠. 안 팔리면 아무 소용없죠. 근데 팩티브라든가 선플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셀트리온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HLB라든가 헬릭스미스라도 매점 밑에 있는 것도 지금 예정인데요. 얘네들이 만약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블록버스터급을 대신할 수 있는 시밀러예요. 얘는 당연히 판매만 되면 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암이에요. 암. 위에 있는 팩티브라든가 선플라랑 틀려요. HLB는 암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메지오는 희귀질환 치료제고 헬릭스미스는 국내 FDA 시판 첫 유전자 치료제의 의미가 있어요. 얘네들은 네, 상업적으로 허가만 받으면 상업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애들이죠. 특히 HLB는 암이라는 거예요. 암. 표적 항암제. 근데 여러분 표적 항암제가 2세대 항암제잖아요. 그렇죠? 3세대는 지금 면역 항암제예요. 근데 면역 항암제도 아닌데 3세대도 아닌데 왜 2세대가 이렇게 주목을 받냐? 여러분 표적 항암제는요. 네, 그렇죠. 동반 치료를 하죠. 같이 치료를 같이 하게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역 항암제만 치료하는 것보다 표적 항암제를 같이 쓰면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시장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까지 다 깨우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 숲이 잘 우거지고 있고 지금 숲이 잘 조성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무가 살짝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숲할 필요 없다. 제가 그랬어요. 크게 본다. 이번 판은. 그래서 뭐 오늘 HLB도 생각만큼 많이 안 올랐죠. 뭐 상승하긴 했지만 헬릭스미는 오히려 밀렸고 메지온도 뭐 강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자 오히려 박수를 좀 보내주자. 저쪽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30% 넘는 그런 상승 그리고 대형주들 숲이 우거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좀 쳐주고 또 그 친구들이 조정받을 때 그렇죠. 그리고 HLB를 포함한 기타 바이오 대장주들이 또 한번 시장을 또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의미가 있다. 오늘 슬퍼하지 말자.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월 4일 월요일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못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체크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